이제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강의라고 적혀있죠. 노란색이에요. 검정색으로 적혀있는 부분들을 보고 계시고요,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죠. 그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강의안을 띄워드리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답안지에 쓸 일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검정색으로 적혀있는 답안지에 써야 될, 그러니까 암기의 대상이 될 내용들에만 최종적으로 공부에 노력을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노란색은 이해를 위한 부분들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보실 때는 정말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은 노란색을 아직 강의를 하고 있구나, 그럼 빨리빨리 넘기시고 검정색 부분부터 따라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게 된 행정법 석사 박찬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행정법 석사 박찬홍. 굉장히 직관적인 목차죠. 적어드린 그대로입니다. 합격해야 안녕하죠. 수험생이 더 이상 안녕해질 수 있는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올 한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꼭 합격하셔서 곧 안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적어드렸어요. 노동자의 권리 문제 왼편에 그림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용 문제 오른편에 그림을 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시선이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 생각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히 노동법이고요, 노동법은 사법 질서와 공법 질서가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종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법체계입니다. 굉장히 공법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요, 경제계, 사회에서의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비용 문제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직감을 하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인사관리, 노무사 시험 과목이죠. 그리고 인사관리 전체는 경영학이라는 분과학문에 속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이자 기업의 비용 문제라는 두 가지 시각이 언제나 병존하고 있어요. 어느 쪽 시각을 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가 택하고자 하는 논거, 학설의 주장 방향 하는 것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줄지어서 서로 어울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노동법 공부할 때는 특히 강력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행정쟁송법이잖아요. 행정쟁송법 공부를 할 때는 이거는 팁인데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말 자체를 영어권, 독일어권에서는 법과 권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레이츠라고 하죠. 레이츠라는 말이 권리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법, 행정법, Verwaltungsrecht, Arbeitsrecht 둘 다 권리를 다뤄요. 아무래도 오른쪽 시선보다는 왼쪽 시선에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이해에 간명한 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이제 1870년대에 프로이센 관방학이 성립되던 시절의 기준으로 왼쪽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무사가 다루는 것, 여러분들께서 곧 합격하시면 다루게 될 것은 레이버로죠. 이걸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다루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행정정성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머리로 하는 것과 몸으로 절감한 것은 달라요. 몸으로 절감한 것, 실제로 의뢰받는 사건들을 직접 다루면서 직업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생생하게 느낄 겁니다. 그걸 지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접근 가능한 옵션에 적용해 볼 수는 있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열심히 이해하고 익히고 외워서 적을 거예요. 문제풀이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하면 외워서 쓸 수 있어요. 우회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 한 번 읽고 다 외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한국말 다 읽을 수 있을 테니까 내용들을 전부 읽은 다음에 그대로 외워서 그게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시험 문제에 관련돼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알면,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그 질문에 맞춰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구성을 할 때 무엇을 적어야 될지 컨텐츠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행정소송 적법한가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적법하다는 결론이 이미 섰어요. 딱 보니까 답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논점들을 연쇄시켜서 이야기의 흐름이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이 문제잖아요. 항상 디테일을, 판례를 학설에 놓은 거를 정확하게 옮겨서 쓰는 것, 사실 프로페셔널 수험생들의 정말 합격 가능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경쟁은 거기서 판가름이,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 부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냥 정답 나오고 주요 논점의 흐름 나오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걸 쓰면 됩니다. 그걸 끝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상정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외울 수 있으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적혀있는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다 적을 수 있으신 분들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수험상 왜 그런 주장이 있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으로 절감한 것에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겠죠. 실천과 적용 현실. 다시요. 실천과 적용. 현실의 기술 경험 축적. 이런 말들을 적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이런 일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겁니다. 행정쟁송법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의와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행정쟁송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권력작용에 대한 시민적 방어수단에 관한 법입니다. 왼쪽으로 줄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법이면서 동시에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기에 편한, 국가를 운영하기에 편리한 권력과 경영권의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압되기 쉬운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법이고요. 국가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마치 부속처럼 휩쓸려 다니다 보니 생겨나기 쉬운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행정쟁송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개인의 권리에 늘 집중을 해요. 아니 그거 그렇게 해서 뭐 무조건 위법이라고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 지어놓은 거 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행정쟁송법 고민하는 단계에서, 행정쟁송법을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과 지면이 주어져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 내 경쟁자보다 훌륭한 답안지를 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의 권리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강의는요, 부종식 변호사님의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라는 책을 주제로 할 거예요. 여기에 좀 다이어트와 역프로라는 말씀을 적어드렸죠.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운이 좋다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이 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원고로 급하게 출력을 한 다음에 제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그냥 보통 복사집에서 제본한 책처럼 보이죠? 그래서 책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을 앞에서
뒤까지 읽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책을 옆에서 읽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교재가 생기면 이걸 꼭 해두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옆 모양이 보이십니까? 책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그림을 색깔을 달리 칠해놨어요. 어떤 건지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1번은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 적격입니다. 그리고 2번은 대상 적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 요건들이에요. 3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법 조문 내용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두기 때문에 3번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법전에 등장하는 소송 절차상의 각종 잡다한 제도들을 다 3번에 묶었습니다. 4번은요. 1, 2번이랑 색깔이 같죠.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으로 흐름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은 대상 적격, 2번은 원고 적격 이하 기타 소송 요건, 그리고 4번은 판결의 효력이에요. 이 판결의 효력은 1번과 2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중에서 맨 마지막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내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3번과 4번의 영역은 그 부분에 한해서 겹칩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되면 옆으로 책을 읽는 요령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5번은 갑자기 맨 앞으로 갔죠? 1, 2, 3, 4까지 행정 쟁송법 중에 취소 소송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5번은 취소 심판을 다룰 거예요. 6번, 7번, 특히 6번은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기타 나머지 소송 유형을 다룰 건데요. 이 말인즉슨 6번보다도 5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이지만 취소 심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1, 2, 3, 4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5번이 중요하고요. 6번이 중요합니다. 7번은 기타, 우리가 노무사 행정정서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7번은 노동법에 관련된 행정쟁송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노동법적 사안의 특수성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중요도 순서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순서에 맞추어서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책은 행정심판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 강의는 대상적격, 소송요건의 왕이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소송요건, 그리고 판결의 효력으로 바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내용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다한 소송 절차상의 제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끝나서 취소 소송을 장악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취소 심판은 정말 쉬워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몇몇 특이한 점만 공부를 하면 족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행정소송 유형을 살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노동법적 특수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책을 옆으로 읽는 작업은 끝이 납니다.